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서울시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지역들이 이제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길이 열리긴 했지만 또 한켠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서울시가 어떻게 변할지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긴장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지가 된다면 좀 많은 변동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혹은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해요. 네. 자, 먼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이 토지거래 허가가 뭐냐를 먼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말들이 많긴 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다. 실효성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주로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나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미리 관할 지역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 주택의 수가 한 개여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러야 돼요. 예, 사실 뭐 잔금은 4개월, 5개월, 6개월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계약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실거주할 사람만 거래해라라는 거 약간 제한을 둔 것 같아요. 그렇죠. 즉 이거를 갭 투자나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겁니다. 네. 이제 지방에도 뭐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이 어느 지역이 어디가 있죠? 아, 네. 이게 지금 이제 대부분은 이제 좀 언뜻 들어봐도 좀 비싼 지역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략 한 전체 면적의 이제 한 11% 가까이 됩니다. 주로 이제 어디에 있냐? 강남구, 그다음에 송파구, 그리고 여기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이랑 주요 재건축 단지. 그래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아, 이름만 들어도 비싼 땅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비싼 곳에 이렇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신속 통합기획,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사업지, 이런 데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신속 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이런 거는 조금 이런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기가 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지역들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은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양천구 목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 여의도 쪽, 그 다음에 요 한강변의 압구정 쪽, 그 다음에 성수 쪽,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청담, 대치, 삼성, 잠실,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강남 서초 자연녹지지역, 많죠. 서리풀.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은 지역들이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웃기긴 한데 이 지역 이름만 들으면 저도 투자하고 싶어지는 지역들이긴 하네요. 그렇죠. 누구나 좀, 좀 갖고 싶은 투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인 거죠. 이번에 이렇게 이제 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지금 감소가 추세가 지금 확인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이거 재검토하는 시기가 좀 오지 않았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지금 1월 중순에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거래량,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경계함에 따라서 이거 무슨 뭐 토지거래 허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효과가 거의 없어. 이런 지금 결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죄송한데 제가 웃어서.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 향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향후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락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또 하니까 저는 좀 의아해서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뭐 이제 날짜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거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네. 그 작년 이제 DSR 2단계 발표 이후에 시장이 일단 주춤한 건 맞아요. 그죠? 맞아요. 거래량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었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얘기가 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이게 또 온라인에 나온 내용인데 야 이거는 정말 진짜 구청 담당자가 그랬을까도 싶은데 왜 뭔데요? 제가 이제 민원인 역할을 하시고 제가 이제 연기해야 되는 구청 거예요? 담당자를 제가 재밌겠다. 해볼게요. 네. 아니 왜 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기세요? 애들이 성장해서요. 이제 좀 넓게 살려고요. 식구가 혹시 몇 명이세요? 4명인데요. 아니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아니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도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시나요? 이거 허가 못 내줍니다. 네가 뭔데 안 해줘 이런 나도 모르게 되겠네. 예. 네, 놀라셨어요? 아 예. 하다 보니까 내가 집을 넓히겠다는데 왜 하라 말아야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일들까지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이제 이 인터넷에 이제 떠도는 이런 네. 내용처럼 만약에 진짜 이랬다라고 하면은 아니 집이 넓은지 좁은지는 다 개인적인 주관이 있는 건데 그죠. 네. 아니 내가 무슨 100평으로 내가 옮기겠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맞아. 30평대 40평대로 옮기는 거는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구청 담당자가 왜 내 어떤 사유 재산에 대한 이런 것까지 침해를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또 부정적인 시선이 또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아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때문에 이제 풍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잠실이나 뭐 강남 이런데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신천동에 이제 파크리오가 상승하고 대치동을 또 규제하니까 풍선 효과로 도곡동에 도곡렉슬이 또 상승하고 그 다음에 삼성 대치 청담 또 옆 동네 반포는 또 동네 자체가 또 풍선 효과를 또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에는 주변에 이웃 잘 둔 아파트들만 상승하는 격이 된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거기에 이제 또 추가로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일부 지역만 규제 대상이 되면서 규제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왜? 그만큼 일반적인 규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 비해서는 거래가 활발하기가 좀 힘들겠죠. 왜? 무조건 실거주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규제 지역의 주민들은 아니 왜 우리 사유재산을 거래도 막 맘대로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는 뭐 거래가 막 이렇게 그쵸. 되게끔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도 살 사람 많다라는 거죠. 어차피 살 사람은 산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제 토지를 했을 때 그 실효성이 있었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을 없다. 거라고 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걸로 부동산을 규제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네. 이제 규제가 해제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한켠에서는 그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 아. 기껏 잡아놓은 투기 세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음.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토지거래 허가한다라고 집값이 폭등한다? 뭐 폭등하는데 영향이 이만큼 있을 수 있죠. 이만큼은. 네. 요만큼.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해서 진짜로 강남 소초나 송파나 이런 데가 안 올랐나요? 사실 계속 오른 데는 올랐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자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탁상 이 행정의 결과인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걸 하는 게 괜히 거래하는데 불편만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없어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본다. 근데 일부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니까 그럼 갭 투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 자, 갭 투자? 갭이 얼마나 차이가 큰데 갭 투자를 합니까? 거기다가 지금 DSR 이제 3차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갭 투자를 한다? 아, 그만큼 현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갭 투자만 하면 어때요? 그냥 내비두세요. 갭 투자가 위험한 거는 갭이 작고 이런 경우가 위험한 건데 지금 뭐 매매가나 전세가는 워낙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서울이.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 거주자들의 투자? 아,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작습니다, 요새. 예전에는 14, 15, 16 이런 거 없을 때에도 지방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요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무슨 집값이 폭등하고 난리 나고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거의 극소수에 그냥 한정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네.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이거 진작 좀 해제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해제하는 그 지역들이 안 네. 그래도 계속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 지역들이 대표님 생각하시면 어떤 지역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전체 어떤 다? 지역들이? 네. 강남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다 압구정도 있고 다 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기 네. 때문에 그 지역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서울의 핵심 지역, 강남 3구, 뭐 강남 수초 송파, 여의도, 또 재개발 재건축 목동 뭐 이런데, 예, 성수동 이런데 다 워낙 다 좋을 일단 것 좋은 같다.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25년 하반기가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조정을 피하기가 아주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미시적인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대세에 큰 영향이 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있으나 마나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는 빨리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이런 세금만 통제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적절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만 잘 하면 되는 거지, 막 정부가 너무 나서가지고 미시적으로 너무 세세한 부분들까지 컨트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게 풍선 효과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악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라고 네. 했을 때 이걸 이제 대표님은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별로다 해제하면 안 된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글쎄요. 일단 해제를 하게 되면은 네. 일단 거래량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 그쵸? 그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실거주를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그쵸. 풀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수요가 있어서 그게 거래량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당연히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토지 거래에 허가만 됐던 그런 사람들만 거래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풀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요까지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또 좋은 쪽으로만 몰리면서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되면 한 몇 달 정도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달 정도는. 근데 25년 7월에 이미 스트레스 DSR 3차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막 대세가 아예 바뀌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이 있어도 아마 단기적인 영향 정도만 있지, 이것 때문에 큰 대세가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막 또 몇 년 동안 대세 상승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이 영상 보시고 또 각자의 의견을 또 댓글로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직 뭐 현재는 검토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일정도 미정이긴 상태인데요. 규제가 풀릴 경우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